셀프 샐러드 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셀프 샐러드 셀 문구로는요, 당신의 샐러드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세요라고 정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멤버로는 이현진, 서윤지, 이정우, 김창주, 박현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진행 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16일부터 5월 4일 총 50일 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는 3시에 스크럼 회의를 하기로 정해서 서로의 진행사항 공유 및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작성된 에자일 보드 수로는 프론트는 약 81개, 백엔드는 68개로 각자 작성을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기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이트는 샐러드 판매 사이트로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자주 찾는 샐러드를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조합해서 구매하여 먹을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기능으로는 일반적인 쇼핑몰과 형태와 방식은 같지만 샐러드라는 다양한 재료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에자일 보드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빨라진 개발 과정과 직관적인 코드 리뷰로 오류 수정을 하여 최대한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팀원 중 한 분께서 로고 후원을 해주셔서 여러 번 저희 로고가 바뀌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있는 SS 셀프 샐러드 셀 로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용 기술 스택, 첫 번째로 사용 기술 스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론트엔드에서는 CSS, HTML, Node.js, 자바스크립트, Vue.js, 뷰티파이, 부트스트랩, 에시오스를 사용했고요. 백엔드에서는 스프링, 자바 11, 롬복, 그래들, 에시오스, 그리고 인프라 쪽에서는 MySQL, 도커, 레디스, 깃허브, AWS는 저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완료까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작성할 때 MVVM 패턴이랑 JPA를 방식으로 구성해서 가독성이 좋게 객체 지형 설계를 했고요. SQL을 직접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드 수정이 좀 간편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성에 시간을 적게 사용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에자일 보드 전체적인 에자일 보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인프로그레스로 자신이 작업하고 있는 에자일 보드를 옮겨 놓았고 매일 3시마다 스크럼 회의를 통해서 각자 자신이 할 에자일 보드 그리고 작업을 옮겨 놓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 혹은 마지막 일에 리뷰를 통해서 자신의 코드를 점검하고 서로의 진행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순서를 거쳤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서세스 스크립트를 통해서 자신이 수행해야 할 목표를 적어 놓았고요. 또한 투두를 통해서 실행해야 할 목표에 대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적었습니다. 또한 팀원들 간의 회의를 통해서 리뷰 사항에 추후에 에디셔널 워크를 작성을 할 때도 있고 또한 아니면은 자신이 부족한 점, 수정해야 될 점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프론트엔드도 이와 마찬가지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웹페이지 시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메인 페이지 소개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는 헤더를 두 가지로 분리해서 스크롤을 내릴 때 로고 부분이 사라지고 카테고리 부분만 보여지게 해서 약간의 생동감을 주었고요. 다음은 이제 팝업
창 기능인데요.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을 선택하고 닫기를 할 경우 새로 고침을 해도 다시 뜨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캐러셀을 자동 캐러셀로 준비했는데 그래서 양쪽의 버튼을 생략하고 또 두 장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단에만 이러한 버튼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셀프 샐러드에 대한 소개를 적어놨고 바로 셀프 샐러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라우터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제품 샐러드의 가장 핫한 샐러드라고 이름을 지정하여서 수동으로 이미지를 넘길 수 있도록 지정하였고요. 또 이제 사이드 메뉴 제품은 총 4개의 제품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정하였습니다. 이 상품들 모두 다 더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연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푸터에도 저희 셀프 샐러드의 소개를 적어두었고 전역으로 지정을 해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해도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탑 버튼을 생성하여서 클릭 시 상단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사 소개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으로 회사 소개 기본적인 내용이 작성되어 있고요. 카카오 API 사용하여서 지도 구성해가지고 그 위치 볼 수 있게끔 구성하였습니다. 셀프 샐러드 페이지 소개드리겠습니다. 셀프 샐러드 페이지 상단에는 해당 재료에 대한 카테고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재료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료에 대한 수량을 아래 적어 두었는데요. 최소 수량당 가격과 칼로리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사용자가 수량을 선택했을 시 하단에 선택한 재료의 재료명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선택한 재료들에 대한 총 칼로리 그리고 판매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다시 담기를 눌렀을 경우 해당 내용들이 초기화되시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로그인한 회원이기 때문에 장가 문의를 클릭했으면 로그인한 사용자만 가능하다는 알림창이 뜹니다. 그 다음 상품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품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측 상단에 원하시는 제품을 검색할 수 있게끔 검색바가 있고요. 검색한 제품을 검색하면 그 제품만 그 해당하는 제품들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그 순서대로 조회순, 등록순, 좋아요 순으로 볼 수 있게끔 정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을 클릭하면 제품을 볼 수 있고 구매 수량 이제 원하시는 수량대로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직업도 있어요.
찜 기능하고 장바구니 기능은 로그인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상품 설명에 이제 구성한 제품들 등록했을 때 여러 가지 등록되어 있는데 그 제품들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상품 후기를 누르면 구매한 그 구매자들의 후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이드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드 메뉴에는 이제 제품 그 우측 상단에 상품 페이지와 같이 검색할 수 있는 검색바가 있고요. 없는 상품을 검색하면 등록되는 상품이 없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원제품 상품과는 달리 상품명에 마우스를 올리면 호버로 무슨 제품인지랑 가격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똑같이 클릭하게 되면 그 상품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수량 설정할 수 있고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는데 이제 로그인한 사용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도 그 장바구니에 담기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자유 게시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유 게시판은 그 오른쪽에 이제 글 검색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게시물 작성할 수 있는데요. 게시물 작성에 제목의 내용을 입력해야 되고요. 그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글이 작성되지 않게끔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전부 다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간 후에 진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로그인하고 마이 페이지 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그인한 회원의 닉네임으로 연결을 해놔서 마이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라고 연결을 해놨고요. 또 상단 마이 페이지 탑 내비에 장바구니 주문 내역, 구매 리뷰, 좋아요, 내가 쓴 글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모두 다 리스트의 길이로 배열에 넣어놔서 담긴 상품의 개수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장바구니에 담는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셀프 샐러드에서 수량을 담고 이제 완제품의 수량을 담아서 장바구니로 이동합니다. 셀프 샐러드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이름으로 네이밍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셀프 샐러드라는 이름으로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품 페이지도 상품 목록에서 바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또는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이드 메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바구니에 넘어온 상품들을 개별로 삭제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사용자가 선택한 상품에 대해서도 선택 삭제가 가능합니다. 또는 사용자가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의 수량을 조절하여 수량을 늘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은 셀프 샐러드는 사용자가 담은 재료들의 수량을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담은 샐러드의 이름이 보여지고 또 사용자가 담은 재료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수정 완료를 하면 수정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만약 수량을 0으로 했을 경우 수량이 0인 재료는 삭제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제품을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먼저. 그 전에 회원 정보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있는 닉네임을 넣어서 중복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의 닉네임은 AA이기 때문에 AA는 중복된 닉네임이라고 알림창이 뜨고, 새로운 닉네임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사용 가능한 닉네임이라는 알림창이 뜨게 됩니다. 또 비밀번호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패스워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알림이 뜨고, 일치하면 오류창이 사라지게 됩니다. 전화번호도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소 변경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검색을 할 때 카카오 API를 사용해서 원하는 주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화면 보면 안 돼요. 다음으로는 장바구니에 담았던 상품을 주문하는 결제 페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페이지에 왔을 때도 장바구니에서 담았던 상품이 보여지게 되고요.
받으시는 분을 입력하고 배송 메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API를 사용해서 결제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결제는 됐어. 구매가 됐네. 방금 결제한 주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쪽은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관계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문이 완료되면 주문 내역에서 사용자가 구매했던 상품의 구매 리뷰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에서 리뷰를 작성하면 내가 작성한 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작성한 리뷰를 수정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미지도 이 상추 이미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구매한 상품의 구매 리뷰가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좋아요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품 페이지의 목록에서 회원이 좋아요 누르면 내가 누른 좋아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좋아요를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좋아요 페이지에서 바로 장바구니로 갈 수 있는 버튼도 있고 아니면 좋아요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로그인을 했으니 자유 게시판에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게시판에 제가 등록한 글도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게시판 안에 댓글 기능이 있어서 댓글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회원 가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아이디를 입력해서 이메일 중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복된 이메일이라고 알림창이 뜨게 되고 다른 아이디로 중복 확인을 하면 사용 가능한 이메일이라고 알림창이 뜹니다. 닉네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능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메일을 기억하기 버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였더라? 여기. 방금 회원가입한 이메일을 기억하기를 하고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로그인을 했을 경우 방금 기억하기를 선택한 이메일이 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탈퇴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탈퇴 시 주의사항이 뜨게 되고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체크하고 회원 탈퇴를 진행하면 회원 탈퇴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관리자 회원가입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리자 회원가입은 관리자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 코드 확인 후에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이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똑같이 중복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가입하게 되고 관리자로 로그인하게 되면 이제 셀프 샐러드 게시판과 상품 페이지 사이드 메뉴 쪽에 상품 등록할 수 있는 버튼들이 생깁니다. 상품 재료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재료를 등록시킬 수 있고요. 사진을 선택하고 원하는 재료 유형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서 재료명 입력하고 가격, 칼로리, 수량 정보, 그램이랑 개수, 수량 단위도 설정한 뒤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제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 등록하게 되면 제품에 대한 그 개별 수정으로 재료 정보랑 수량 가격 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요. 재료 정보를 수정하게 되면 재료명을 바꿀 수도 있고 유형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보이는 거. 이제 유형을 바꿨기 때문에 채소 쪽에 안 뜨고 육류 쪽에 뜨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등록했던 제품들을 그 관리자이기 때문에 삭제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상품 페이지에도 똑같이 상품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상품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상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상세 정보랑
영양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양소를 설정하면 이제 등록했을 경우 등록했을 경우 이제 상품을 볼 수 있고요. 상품을 보게 되면 해당 내용의 영양 성분표 내용이 적혀 있고 상세 정보까지 볼 수 있습니다. 또 해당 내용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똑같이 진행할 수 있고요. 해당 제품의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이드 메뉴도 똑같이 상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고 상품 등록 진행하고 수정하고 삭제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유 게시판 쪽에는 이제 관리자이기 때문에 아까 올렸던 글을 일반 사용자가 올렸던 글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게시글을 관리자이기 때문에 수정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웹시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는 코드 설명 하겠습니다. 저는 백엔드에서 회원 정보 변경 관련하고 주소 관련 비밀번호 확인 관련을 작성했고요. 회원 정보에서는 회원 정보 수정, 주소 정보 수정, 주소 관련해서는 주소 정보를 저장하고 주소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내용하고요. 비밀번호 확인 같은 경우에는 회원 정보 변경을 진행할 때 비밀번호 변경을 한 후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따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쪽 설명드리자면 회원 정보 변경 UI와 비밀번호 변경 쪽 UI를 했는데 똑같이 이제 비밀번호 확인 후에 넘어갈 수 있도록 모달 창으로 해서 구성을 했고요. 회사 소개 페이지 UI랑 나머지 이제 등록이랑 수정 페이지 부분의 스타일을 작성했습니다. 이제 자세하게 내용 설명드리자면 회원 정보 수정을 위한 엔티티 생성하고 메인 투 원 관계로 어드레스 엔티티에서 한 멤버가 여러 개의 주소를 가질 수 있게끔 연결하려고 작성했고요. 기존에 뭉쳐서 복잡하게 작성했던 내용을 리팩토링 진행해서 기능별로 분리하여 구성했습니다. 또 똑같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원 정보 수정이랑 주소 정보 수정할 경우에 비밀번호 확인을 위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비밀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했을 경우에만 모달창이 뜨면서 정보를 수정할 수 있게끔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주소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API 이용해서 주소 입력 가능하게 설정했고요. 회사 소개 페이지에서도 지도 API를 이용해서 구성했습니다. 상품이 보이는 페이지의 스타일 대부분의 리스트 페이지랑 회사 소개 페이지, 등록, 수정 같은 스타일 부분은 뷰티파이의 기본 기능을 사용해서 일관성을 주려고 노력했으며 복잡한 UI를 최대한 간단하게 디자인하려고 좀 구성해봤습니다. 기본 형식인 테이블 형식보다는 이제 Vrow랑 V콜을 사용해서 좌우 위아래 배치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작업을 했기 때문에 백로그랑 프론트엔드 로그가 따로 없어서 5개 커밋 개수는 백로그 진행 개수는 5개씩 적혀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소개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은 프론트엔드 작업으로는 장바구니 셀프 샐러드 수정, 그리고 재료 등록 페이지,
셀프 샐러드 리스트 페이지 안에 있는 카드 계산 기능, 그 외에 리스트 페이지에 있는 기능 등을 담당했고요. 재료 인포 수정 페이지, 그리고 재료 어마운트 수정 페이지 이렇게 작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맡은 백엔드 작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인그리디언트 관련해서는 인그리디언트 CRUD, 그리고 카테고리별 리스트 반환 기능, 또한 인그리디언트를 등록했을 때 인그리디언트 이미지, 카테고리, 어마운트를 등록하였고요. 관련 이너머로는 카테고리 타입, 어마운트 타입이 있습니다. 셀프 샐러드 관련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셀프 샐러드 엔티티, 그리고 셀렉티드 인그리디언트 CRUD를 맡았고요. 전반적인 서비스 인플리 메소드 객체화, 그리고 중복 코드 제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카트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트, 그리고 카트 아이템 CRUD, 카트 아이템 리스트 반환 작업 진행하였고요. 관련 인원 관련해서는 아이템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더 인포 관련해서는 오더 인포, 그리고 오더 아이템 CRUD, 그리고 아이템 리스트 반환 작업 수행하였고요. 관련 엔티티로는 딜리버리, 페이먼트, 오더 인포 스테이트 등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유틸리티 관련해서는 멤버의 get member by id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도메인별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를 생성하였고요. 그리고 토큰을 아이디로 바꿔주는 토큰 베이스드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각 컨트롤러에 익스텐드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통 메소드 및 예외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백로그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8개 중에 32개 백엔드 작업 애자일 보드를 작성하였고요. 총 프론트엔드는 81개 중에 10개를 작성하였습니다. 인그리디언트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인그리디언트 루트는 도메인 주도 설계로 모델링된 엔티티 중에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엔티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에서 어그리게이트 루트는 인그리디언트로 볼 수 있고요. 해당 어그리게이트 루트를 설정한다면은 연간 도메인을 하나의 군으로 이해해서 좀 더 상위 수준에서 도메인 모델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관성과 복잡성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인그리디언트 어그리게이트 루트가 매핑 연관되어 있는 인그리디언트 이미지, 인그리디언트 카테고리, 인그리디언트 어마운트가 있고요. 해당 엔티티는 중간 엔티티로서 재료와 수량 혹은 카테고리의 중간 엔티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 중간 엔티티는 다데다 관계에서 추가적인 컬럼이 필요하거나 이를 저장하기 위해 중간 엔티티로 설정이 된 거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로는 인원 상수해서 카테고리 엔티티에 베지터블, 미트와 같은 이넘이 저장되어 있는 타입을 이너머레이트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DB에 저장되는 거는 인그리디언트 쪽은 ID, 네임, 프라이스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인그리디언트 이미지나 어마운트,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인그리디언트 어그리게이트 루트를 참조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타입이라는 이넘이 이너머레이트 되어 있어서 베지터블, 토핑, 미트 해당 이넘이 저장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카트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카트 관련 구조를 설계했을 때는 상단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각각의 리포지터리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그렇게 저장을 했지만은 오더 인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장을 하다 보니 너무 오더 인포라는 엔티티가 비대해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더 효율적으로 카트 아이템을 관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싱글 테이블, 즉 상속 관계에서 단일 테이블 전략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카트 엔티티를 보시면 하단의 그림처럼 리스트 카트 아이템으로 매핑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 관계로 매핑을 했기 때문에 상속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해당 상속 관계인 걸 나타내고, 또한 하위 테이블에는 discriminator value를 사용해서 어떤 하위 클래스인지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 프로덕트 아이템이나
셀프 샐러드 아이템, 사이드 프로덕트 아이템도 이와 같이 상단의 SQL처럼 구분을 할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한 테이블에 여러 상품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더 인포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더 인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반적인 코드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어떤 기능을 하는 메소드인지 알게 쉽게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코드를 좀 목표로 두었기 때문에 최대한 통일성 있고 직관적인 코드로 만들어 보려고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코드를 분리해 보았고요. 이랬을 때 코드의 가독성과 유지 보수 그리고 재사용성이 좋다는 장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더 아이템도 동일하게 상속 관계로 매핑되어 있어서 이렇게 뷰에서 프로덕트, 사이드, 셀프 이런 식으로 타입을 받으면은 그 타입에 따라 구분하는 작업 이후에 최종적으로 save all 해서 저장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유틸리티 관련해서는 토큰 베이스드 컨트롤러는 토큰 베이스드 컨트롤러를 통해서 받은 토큰 값으로 해당 멤버 아이디를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요. 또한 멤버 유틸스 안에 get 멤버 아이디라는 메서드를 두어 카트, 오더 혹은 프로덕트 리뷰 여러 도메인에서 사용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해당 도메인에서 사용하지만 빈도수가 높은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위치시켜서 좀 더 유지 보수가 쉽고 중복되는 코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인그리디언트 관련해서는 카드 작업 그리고 제품에 대한 총 가격, 그 칼로리를 계산하는 작업을 보이시는 코드와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슈 관련해서는 재료를 선택하고 재료의 엔티티를 구성하는데 처음에는 여러 힘든 점이 있었지만은 이슈 사항을 남김으로써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그 외에 어노테이션이나 이전에 사용해 보지 못한 인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백엔드에서 사이드 메뉴 CRUD를 구현하였고요. 저는 사이드 메뉴와 이미지는 원투원 관계로 사이드 상품이 삭제될 때 이미지도 같이 삭제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초반에 크로스 오리진 전역 설정을 맡아서 진행하였고요. 저는 프론트엔드에서 메인 페이지 관련 비디오 자동 캐러셀 기능, 완제품 수동 캐러셀 기능, 사이드 메뉴 배너, 셀프 샐러드 소개 UI, 탑 버튼, 헤더, 푸터를 맡았고요. 또 상품 관련해서는 제가 백엔드에서 구현했던 사이드 메뉴, 목록, 상세, 등록, 수정 기능을 구현했고요. 또 이제 저는 사이드 메뉴에서 읽기 페이지 없이 모달창으로 바로 보여줄 수 있게 구현했습니다. 또 이제 상품 수정 시, 수정 전, 후 이미지가 미리 보여지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셀프 샐러드가 변경되는 재료, 수량, 가격, 칼로리를 이름 배열로 생성하는 것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 관련해서 로그인한 사용자 닉네임을 연결하였고 상단 카테고리 목록 탭에 배열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 UI, 주문 내역 UI, 회원 탈퇴 UI를 했고요. 결제 페이지 관련해서는 결제 상품 목록 연결, 또 결제 신규 배송지 등록 기능, 또 배송지 목록 UI를 맡아서 했습니다. 장바구니 관련해서는 셀프 샐러드, 완제품, 사이드 메뉴 제품을 장바구니 담고 수량을 수정하고 일괄 개별로 삭제 기능을 구현하였고요. 또 상품 선택 시, 수량 변경 시 금액도 계산되게 코드를 구현했습니다. 또 찜 관련해서는 완제품 목록에서 찜 기능을 추가하였고
로컬 스토리지 관련해서는 팝업 창 닫기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또 도메인 단위 스토어 분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백엔드에서는 총 6개의 백로그를 작성하였고 프론트엔드에서는 42개의 백로그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기능은 셀프 샐러드 장바구니 담기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코드는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로 보내줘야 할 레지스트 폼입니다. 샐러드 이름, 수량, 총 금액, 총 칼로리, 그리고 재료 리스트 형태인 재료 아이디, 재료 수량, 재료 타입으로 객체 안에 배열인 형태로 데이터를 전달해야 합니다. 먼저 셀프 샐러드 페이지의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한 개의 재료가 카드이고 카드들이 모여서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장바구니 버튼은 리스트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가 최하위 자식 컴포넌트이며 리스트 폼, 리스트 페이지로 값을 보내야 합니다. 일단 카드에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는 재료의 아이디, 수량, 타입이므로 아래와 같은 코드를 사용하여 에밋으로 리스트 폼을 보내줍니다. 저는 여기서 onChange라는 이벤트를 사용했고 사용자가 셀렉트 박스를 이용해서 수량을 선택할 때 그 값들을 에밋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셀프 샐러드 리스트 폼이고요. 방금 받아온 재료 아이디, 수량, 타입을 셀프 샐러드라는 빈 배열에 백엔드의 변수명과 일치시켜서 키와 값 형태로 배열에 저장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장바구니 클릭 이벤트에서 캡처 이미지와 같이 사용자가 입력한 샐러드 명을 바로 타이틀로 저장하고 구매 수량, 총 칼로리, 총 합계를 다시 에밋으로 리스트 페이지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제 리스트 페이지에서 지금까지 받아온 데이터들을 액션으로 보내주는데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선택했던 수량이 0이면 장바구니에 담기면 안 되는데 장바구니에 수량이 0인 재료들이 담기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액션에서 이 부분을 예외 처리를 해줬는데 빈 배열을 생성하고 셀프 샐러드 리퀘스트 리스트라는 배열을 돌려주고 그 안에 셀렉티드 어마운트 즉 수량이 0 이상인 수량만 이 빈 배열에 담아주고 백엔드로 전달하는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프로젝트 기간 내에 발생했던 이슈입니다. JPA 리포스토리에 메서드 이름을 작성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궁금했었고 또 이제 새로 고침 시 데이터가 증발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슈를 작성했고 선생님께서 해주신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되었고 팀원들과 공유하여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인지 개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백엔드에서는 회원 관련해서 회원가입 시스템, 로그인 시스템을 구현하였고 완제품 관련해서 완제품 CRUD, 필터별 리스트 반환 시스템, 조회수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찜 관련으로는 완제품 찜 등록, 삭제 시스템과 찜한 상품 리스트 반환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후기 관련으로는 후기 CRUD와 상품별 회원별 리스트 반환 시스템을 구현하였고 자유 게시판 관련으로는 회원별 리스트 반환을 구현하였습니다. 프론트에서는 백에서 구현했던 것들을 구현하였는데요. 회원 관련으로는 일반 사용자 및 관리자 회원가입 UI, 가입 요청 시스템,
로그인 UI, 로그인 로그아웃 요청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완제품 관련으로는 완제품 목록 상세 등록 수정 페이지를 구현하였고 필터별 리스트 정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찜 관련으로는 완제품 상세 페이지 찜 버튼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후기 관련으로는 구매 후기 목록 UI를 만들었고 마이 페이지에서 주문 내역, 구매 리뷰, 내가 쓴 글 UI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완제품과 사이드 메뉴 후기 페이지에서 페이지 네이션 작업을 진행하였고 깃 액션즈를 활용한 테스트 자동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총 백로그 개수입니다. 68개의 백엔드 백로그 중에 23개를 작성하였고 81개의 프론트 백로그 중에 25개의 백로그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현했던 코드 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상품, 리뷰, 좋아요 엔티티에서 엔티티 관계 매핑 시 레이지 전략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최소화하여 성능 향상을 이뤘습니다. 다음은 코드 중복 방지 부분입니다. CRUD 작업을 주로 하였는데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는 따로 분리하여 중복 코드를 최소화하고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틸리티 부분입니다. 여러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공통 코드는 유틸리티 패키지에 따로 저장하여 재사용성을 높이고 유지 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전체 프로젝트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유틸리티 패키지에는 상품 등록 수정 시 사용되는 UUID와 파일 등록 메서드를 등록하여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뷰에서 사용한 로컬 스토리지와 쿠키 활용 부분입니다. 상품 조회수의 경우 해당 멤버 아이디와 상품 아이디의 정보를 키로 가지는 쿠키 값이 저장되도록 하여 상품 페이지에 접속한 지 24시간 이내이면 조회수가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비회원인 경우 게스트 값을 주어 해당 쿠키 값으로 저장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품 찜하기 부분입니다. 찜하기의 경우 로컬 스토리지에 멤버 아이디와 상품 아이디의 정보를 키로 가지는 키를 정해 상품 페이지가 로드될 때 찜했던 상품 정보가 저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새로 고침 시나 재로그인 시에도 기존의 찜 정보가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슈사항입니다. 노션의 이슈사항 페이지를 활용하여 발생했던 이슈들을 작성하였는데요. 프로젝트 초반에 발생했던 레이지 이슈가 있었고 커밋 메시지를 잘못 작성하여 발생하는 이슈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남김으로써 팀원들과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백엔드에서는 게시판 관련과 배송 관련 작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게시글 등록 및 삭제 그리고 수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고 비밀글 및 댓글을 등록하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배송 관련에는 새로운 주소를 등록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결제 페이지 관련, 자유 게시판 페이지 관련, 게시판 검색 UI 관련 작업을 하였는데 결제 페이지에서는 신규 배송지 등록하는 UI, 결제 진행 페이지 UI, 아임포트를 사용하여 결제를 진행하는 API를 구현하였습니다. 자유 게시판 관련해서는 게시글을 등록, 삭제 및 수정을 하고 비밀글을 작성하는 UI를 구현하였고 마지막으로 게시판 검색 UI를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댓글 등록입니다. 댓글 CRUD 작업에서는 게시판에서 선택한 게시글에 들어가면 댓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현했기 때문에
보드 엔티티를 일대다로 조인하여서 해당 게시물에서 댓글 작성,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임포트 웹결제 시스템 API 활용한 부분인데 먼저 피지사 선택으로 아임포트 관리자 페이지에서 원하는 피지사를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멀천트 UID는 주문 식별을 위해 랜덤 값을 부여하여 중복 값을 피하도록 하였고, 결제 버튼 클릭 시 결제 총 금액, 결제 정보, 배송지 정보, 상품 정보를 스프링에 보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시판 검색 기능 구현입니다. 게시판 목록에서 게시글의 제목이나 작성자를 검색해서 게시글 목록에 나타나 있는 게시글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는데, 쿼리를 통해서 리스트에서 타이틀과 라이터를 찾는 코드를 구현하였습니다. 백엔드로는 10개, 프론트엔드로는 8개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타임라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전반적인 수업의 타임라인이고요. 저희 프로젝트 로드맵을 먼저 보시면은 1주차에는 프로젝트 기획 및 진행 방향, 그리고 에자일 보드 작성을 진행하였고, 2주차에도 역시 에자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3시 스크럼 회의로 서로의 진행 방향 확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수행할지 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 기본적인 게시판 혹은 그 외에 장바구니나 영양성분표, 배포 설정, 그 위에 리팩토링 등 순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차별 커밋 개수입니다. 1주차의 백엔드는 67개, 프론트엔드는 50개로 2주차에는 36개, 38, 그리고 마지막 6주차에는 백엔드는 92개, 프론트엔드는 35개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백엔드의 커밋 수, 머지하는 개수까지 포함을 해서 454개,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324개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팀 이슈에 대해, 공통적인 팀 이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폴더를 잘못 설정했다는 이슈도 있었고, 아무래도 머지 관련해서 다들 적응하기가 힘들다 보니 여러 충돌 이슈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그 이슈 이후에는 매일매일 공통적인 저녁 시간대나 시간을 맞추어서 다 함께 머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막판에 통커밋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기크라큰을 통해 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듈화 작업 중에서는 새로 고침을 하면 출력이 되지 않고 다른 도메인에 다녀야 출력되는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은 카멜 케이스 방식으로 수정을 하여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소감을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팀원 개개인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서로의 진행 상황이 공유돼야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떤 작업을 하는지 어떤 이슈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다음은 서윤지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애자일적 사고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폭포수 방식에서 벗어나 백로그를 하나하나 쳐내면서 점점 발전하는 사고의 확장을 알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백과 프론트를 전부 다 다루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해가 확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스트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불필요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비용을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팀 협업에 대해서 생각하였는데요. 소통을 하지 않으면 서로의 진행 상황과 발생했던 이슈들,
그리고 서로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늘 서로에 대해 체크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만약 이제 다음 기수 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많은데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앞서 팀원분들이 말한 것처럼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고 이제 되게 컨디션이나 생기 있던 팀원들이 점점 지쳐가는 걸 보면서 저도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약속 위주를 활용해서 팀원 간 규칙을 정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느낀 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혼자 제가 좀 많이 묶여 있었는데 모른다고 해서 혼자 풀어보려고 하면 시야도 좁아지고 시간만 흐르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진행하는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 막힌 부분이 생겼을 때 팀원들이랑 소통하면서 이거를 아는 팀원하고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혼자서 계속 끙끙하고 있으면 해결도 안 되고 시간만 지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팀원도 자세히 모른다면 선생님한테 질문해서라도 해결하는 방식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질문할 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해야 상대방이 이제 자기가 한 말을 그러니까 질문을 이해하고 그거를 해결을 도와줄 수 있게끔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질문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게 질문을 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엔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되어서 질문도 이해되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첫 번째는 체력이 가장 문제점이라 느껴졌었고 두 번째로는 소통입니다. 소통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다음 기수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하신다면은 매일매일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모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팀원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모두가 착하셔서 제가 약속한 시간이 오면 모이기도 잘 모여서 다 원활히 모이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다음 기수분도 이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모두가 최대한 자주 모이고 자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처음 마주치는 정보도 많고 자신의 스스로 능력에 대한 한계도 많이 느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팀원들에게 물어도 되지만 선생님의 이슈 사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열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팀장으로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제가 가진 열정과 팀원들이 가진 열정이 정말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들 열심히 하려는 생각은 있지만은 그게 열정이 사람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유의하셔서 고르게 분배를 하는 것도 팀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